엄마 뭐해? 엄마가 망쳤어. 사랑해요. 화영이는 엄마가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녀를 계속 믿게 하면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그녀의 눈빛을 보지 못했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승민아. 그건 증오야. 저는 외아들 승민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김수진입니다. 싱글맘으로서 나는 항상 아이를 인간으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고 아이가 성장하고 재능이 있고 효도하는 것을 보면 행복하다. 근데 승민이 화영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엄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상한 시선, 사소한 행동부터 그녀가 숨기려 했던 비밀까지 나는 진실을 찾는 여정에 사로잡혔다. 아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질문에 직면하는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항상 원했던 행복을 깨뜨릴 때 제가 옳은 일을 할까요? 저는 올해 65세인 김수진이라고 하는데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 도심처럼 그렇게 붐비지는 않지만 편의성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 발코니에서 매일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한강을 볼 수 있다. 외아들 감승민 씨, 35세와 함께 산다. 남편과 딸은 10여 년 전에 남편이 죽은 이후로 서로 의지하고 있다.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승민의 존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승민이는 효도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들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이들은 해외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머물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이 있고 종종 인생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 저는 엄마가 제 최고의 소울메이트라고 놀리곤 합니다. 비록 저는 제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코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승민이 너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어. 부드러운 가을 오후의 그날 우리는 월드컵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미래의 며느리인 박화영 씨 얘기를 할 때 아들 얼굴이 얼마나 해맑았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그녀는 큰 병원의 간호사인데 헌신과 희생으로 제가 늘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아들이 잘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한 배우자를 찾은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화영이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모임은 조용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화영은 매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가 말할 때 그녀가 나를 오문이라고 부르는 방식,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나를 오문이라고 부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진심을 느끼게 한다.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았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마음속으로 우리의 작은 가족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화영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모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기가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입사 뒤가 한강변에 흩날리는 초겨울 오후 화영을 처음 만났다. 우리는 아늑한 공간과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반포대교 근처의 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때 수민이는 갑작스런 미팅으로 바빠서 같이 가지 않았고 화영과 나만 마른 꽃병이 놓여있는 작은 탁자 너머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화영은 우아한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파스텔 톤의 스카프와 어우러져 조화롭고 세련되어 보인다. 부드러운 걸음걸이, 적당한 미소를 지으며 흔히 기분 있는 스타일이다. 그녀는 나에게 제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첫 순간부터 나를 오문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화영이는 눈빛이 너무 달라. 미래의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젊은 여자의 따뜻함이나 수줍음이 아니다. 마치 그녀가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차갑고 다소 유심히 관찰되고 은밀한 눈빛이었다. 그 느낌은 단지 몇 초를 스쳤지만 나는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양쪽 모두 약간 긴장했죠. 그렇죠? 하지만 대화 내내 화영이가 너무 이해에 바르고 항상 제때에 미소 짓고 얌전하게 대답해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잊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세부사항은 그녀가 우리 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 방법이다.
화영 씨는 수민 씨의 일과 모녀의 일상생활 습관, 심지어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는지 등 사소한 일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관심을 가져줘서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디테일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 같았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갑자기 제게 오문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녀의 억양은 가볍지만 견고해서 마치 제가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카페를 나와 강변을 따라 조금 가다 진정했다. 화영의 눈빛과 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게 엄마의 직감일까? 아니면 그저 이유 없는 고민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어쨌든 결혼식이 임박했고 저는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여전히 떠다니고 해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주말 아침,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신선한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가는 곳인데 왜냐하면 시장은 야채 가게에서 옷과 구미품까지 항상 분주하기 때문이다. 생선과 야채를 사고 난 후 나는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사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석 코너에 들르려고 한다. 시장 구석에 있는 단골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나는 멈춰 섰다. 거기서 쇼핑하는 사람들 팀에서 화영이를 봤어요. 그녀는 혼자 가지 않는다. 그녀 옆에는 차림새가 점잖고 얼굴은 꽤 차분해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화영은 망설임 없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둘은 보석 가게에서 한 쌍의 반지를 보고 있다. 그들은 친밀한 눈빛으로 주고받았고 나는 그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저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쾌한 생각의 흐름이 마음을 잠식했다. 내가 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명백해서 회피할 수 없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서둘러 카운터로 들어가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내가 꽤 친한 나이 든 아주머니인 주인은 그들이 커플 반지 한 쌍을 고르면서 연인들한테 가장 예쁜 반지라고 농담까지 했다고 말했다. 나는 당혹스럽고 회의적인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바로 그날 밤 승민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나는 화영이 낯선 남자의 손을 잡는 것부터 커플 반지 사는 것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승민이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내팽개쳤다. 엄마, 잘못 봤어요. 화영이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는 병원에서 계속 바쁘게 지내는데 왜 그런 잡동사니들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완전히 제정신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승민이는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화영인지. 엄마는 고민하지 말고 이 관계에 영향을 주지 마. 승민이의 말은 나를 슬프고도 화나게 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제 걱정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본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화영이는 결혼식 불과 몇 주 전에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제 직감은 수년 동안 어머니로서 틀린 적이 없었던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다. 많은 밤을 뒤척인 후 저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드물지 않지만 그래도 승민이 등 뒤에서 이러면 불안하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화영 씨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탐정과의 만남은 조용하고 왕래가 적은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이뤄졌다. 단호한 표정의 중년 남자인 탐정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일주일 안에 나에게 답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평소보다 길었던 것처럼 지나갔다. 일주일 후 나는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이태원에 있는 작은 식당을 하나 골랐다. 그는 나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고 표정은 심각함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조사된 것을 요약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예비 며느리 화영 씨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3번 결혼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10년 전 그녀보다 10살 더 많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남자와 함께였다. 2년 후 그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의사와 결혼했지만 2년도 안 되어 그는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였던 세 번째 남편도 동거 2년 만에 죽었는데 이번에는 식중독으로 사망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화영이 사망할 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탔다는 것이다. 총 3번의 결혼으로 그녀가 물려받은 돈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고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결론지어지기 때문에 깊이 조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합치면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나는 서류철을 들자 손이 떨렸다. 한 줄 한 줄 한 줄의 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승민도 휘말릴 위기에 처했을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형사에게 그 죽음들이 화영에 의한 것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우연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주위의 공기가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말하면 승민이가 나를 믿을까? 그리고 만약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제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은 이미 쉽지 않지만 지금 나는 체스게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걸음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일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화영과 솔직한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한 추운 겨울 오후, 강남의 거리를 하얗게 얇게 덮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한가운데 있는 고급 건물 안에 있는 현대식 잠실을 갖춘 고급스러운 곳인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부터 배치까지 완벽한 실내 공간을 찾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화영이는 낯익은 미소로 나를 맞아 소파에 앉아 차를 끓이도록 권했다. 따뜻한 방에도 손이 시큰해지는 느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짧은 사교적인 말을 한 후 나는 더 이상 빙빙 돌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영 씨, 제 과거를 직설적으로 물어봐야겠어요. 라고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저는 3번 결혼했고 새 남편 모두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 승민이 과거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화영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아주 살짝, 거의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제 인생에서 큰 손실을 겪었어요. 라고 그녀는 눈빛이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승민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과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대답하는 방식은 나로 하여금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어조는 매우 침착했고 심지어 이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도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없었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모든 걸음걸이가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막 내몰린 기분이었다. 화영이가 정말 승민이를 사랑할까 아니면 이게 그냥 예전에 했던 일 중 한 단계일까? 그날 저녁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탐정의 보고서를 승민에게 주기로 했다. 내가 조사를 위해 보관한 문서를 읽었을 때 아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도 폭발했다. 엄마, 화영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조사했어? 승민이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소리쳤다. 엄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범죄자요.
엄마가 내 행복을 망치고 있어? 나는 설명하려고 애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야. 나는 단지 너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알아낸 걸 믿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승민이는 듣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날 권리가 있어요. 엄마, 알겠어요. 그녀는 충분히 고통받았는데 엄마는 그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나요? 아들의 말은 한 칼에 가슴을 파고드는 것과 같았다. 승민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은 때때로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엄마로서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만약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아들을 비극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조용한 저녁이었고 나는 승민이 어렸을 때의 기억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가족들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제 생각의 연속은 전화벨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한 번호가 뜨면서 나는 망설였지만 나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반대편 끝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노로 가득 찬 한 여성의 것이다. 김수진 씨, 저는 화영과 남대문에서 함께 다니는 것을 본 남자의 아내 이선미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누군가가 방금 내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잘 들어요. 제가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편인 부유한 사업가 최모 씨가 사업상의 이유로 화영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만남들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정 보증서를 만들기 위해 남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화영은 단순히 슬픈 과거를 가진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사기꾼이다. 할머니는 더 늦기 전에 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이선미가 마지막 퍼즐처럼 한마른 화영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완성한다. 통화 후에 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날 저녁 나는 화영이 아파트로 갔다. 나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된 차에 앉아 그녀의 아파트를 주시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한동안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니 베란다에서 아파트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화연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라이터로 한 장 한 장을 태우자 밤중에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중요한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단지 승민과 그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이면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극도로 당황한 채 집에 돌아왔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화영이는 그저 변덕스러운 과거를 다진 여자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승민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들은 이제 누구보다 화영이를 신뢰하고 잘못 행동하면 아이가 더 멀어질까 봐 두렵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영 씨에 대한 위험한 진실에 저 혼자서는 맞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많은 밤을 고민한 후 저는 사기와 음흉한 행동을 폭로하는 유명한 수사 TV쇼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의 사생활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사 프로그램은 나의 이야기에 즉시 끌렸다. 그들은 여의도의 은밀한 사무실에서 전문가 팀을 보내 나를 만나게 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은 화영의 의심스러운 과거, 남대문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녀가 아파트에서 서류를 태우는 것까지입니다. 그들은 의료 기록 수집, 보험 수집부터 그녀의 최근 활동 추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이 저를 불러서 그들이 발견한 것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이 차가운 이슬비에 휩싸인 어느 흐린 오후에 우리는 방송국 본사에서 만났다. 사회자, 예리한 눈빛의 여인이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놓았다. 김 여사라고 그녀가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다.
보도에 따르면 하영이는 신장마비와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는 가벼운 독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이 약은 발견되기 어렵고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위해 장기간 소량만 사용하면 된다. 그녀의 전 남편은 모두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고 관련된 의료 서류는 그녀가 보험 보상을 합법화하기 위해 위조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작하는 방법이다. 그녀가 받은 보험금은 모두 다른 나라의 여러 계좌로 송금되어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영은 과거가 눈물겨운 불행한 여자일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정교한 사기꾼이다. 나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방송국을 떠났다. 모든 것이 명확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승민. 하영이를 믿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승민이랑 마주 앉았다. 나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눈빛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승민아, 내가 내 행복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라고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다. 너무 늦기 전에 읽어야 돼요. 하지만 승민이는 눈치를 안 챘다. 아이는 벌떡 일어섰고 눈은 분노로 충혈되었다. 엄마는 내가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내 결혼식을 망쳐? 침착하려고 애쓰는데 승민이의 말이 가슴을 찢는 것 같다. 승민 씨, 제발요.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더 나쁜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건 냉정함 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어 라고 승민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말했다. 하지만 인질들을 믿지 마세요. 나는 텅 빈 집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력감이 감돌고 있지만 저는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실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날씨는 평소보다 더 추웠다. 나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승민과 하영이는 강남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결혼식 전날 가까운 친구 몇 명을 초대했다. 나는 지금이 진실을 직시할 때라고 결정했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나는 경찰 및 수사팀에 연락하여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수사팀은 지원에 도미했지만 승민이에게 큰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나를 원망하게 만들더라도.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승민이와 하영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마치 바깥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환했다. 근데 하영이가 저를 보자 잠시 주춤거리더니 입가에 미소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엄마, 왜 예고도 없이 왔어? 라고 승민이 약간 놀란 듯하면서도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엄마가 여기 오신 것은 매우 중요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 혼자 안 와요? 그 순간 수사팀과 경찰 2명이 두꺼운 파일과 엄숙한 눈빛을 들고 아파트에 들어왔다.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웃음소리는 잦아들었고 대신 담혹감과 긴장감은 사람들의 얼굴에 역력했다. 하영은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눈빛이 칼처럼 날카롭게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엄마는 왜 우리 기쁜 날에 큰일을 하세요? 나는 똑바로 서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하영아, 내가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넌 조용히 하고 속이는 방법을 택했어. 오늘 내 아이의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내보인다. 첫 번째는 하영의 전 남편 3명의 사망증명서인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으며 불과 2년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미한 독극물 구매 영수증과 의료 전문가의 보고는 이 약이 신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가 사망할 때마다 엄청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정 서류를 제출했고 그것들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밤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승민은 멍하니 서 있었고 나를 보는 눈빛은 화영에게로 돌았다. 이건 불가능해. 화영아, 말 좀 해봐. 화영은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변해 평소 달콤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엄마가 이걸로 날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은 오해일 뿐이다. 승민아, 나 너 알잖아. 그렇죠. 승민은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제발 멈춰요. 이거 마칠 수 없어. 아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승민아,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어.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우리는 조사를 위해 화영 씨를 소환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화영은 활로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경찰들과 함께 걸어갔고 나에게 마지막 차가운 시선을 남겼다. 어머니, 엄마가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문이 닫히자마니 너무 조용해서 심장 박동까지 잘 들렸다. 승민은 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아들은 제 손을 떼었습니다. 엄마가 뭘 했어?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승민이가 목소리가 터지면서 말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록 내가 옳다는 것을 알지만 아들의 고통은 여전히 내가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화영의 마지막 말이 협박처럼 울렸기 때문에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게 정말 끝일까요? 그날 밤의 장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마치 내가 끌 수 없는 슬로우 모션 영화 같았다. 경찰이 아파트 수색에 나섰을 때 화영은 것이 한가운데 서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얼굴은 이미 냉담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오해일 뿐 그녀는 큰 소리로 마치 동맹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빛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휩쓸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승민아 사랑해. 그리고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음속으로 나는 그녀로부터의 모든 고발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경찰이 침실에서 서랍을 열자마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작은 약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신장마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발이 어려운 것은 조사단이 사전에 경고한 독약이다. 그 방의 공기는 마치 응고된 것 같았다. 경찰 중 한 명이 약 상자를 들어 빛 앞에 내밀었다. 화영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화영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제가 의료 업무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전 간호사예요. 아시잖아요. 이런 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어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약이 사용이 금지됐고 병원 내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 자료를 꺼내 들었다. 화영 씨,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암시장에서 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화영의 커버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자 야생의 눈빛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착각일 뿐이야. 승민아, 날 믿어야 돼. 잘못한 거 없어. 승민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지 않는다는 듯 방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제 자신도 어지러워요. 결국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을 때 경찰은 화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화영은 자제력을 잃고 쉰 목소리로 외쳤다. 승민이 사랑해요.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당신 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셔. 그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꿰뚫는 탈 같았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특히 승민이와 저의 관계를 직시하는 그런 비난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승민이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냥 거기 서 있었고 얼굴은 천백했고 눈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이 화영을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아들이 힘이 쭉 빠진 것 같았다.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문이 닫히자 아파트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승민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아이는 올려다보지 않고 조용히 제 손을 뗐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는데 왜 다 이렇게 됐어? 아들은 힘겨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의 맹목적인 사랑이 그를 아프게 했지만 그날 저녁이 없었다면 훨씬 더 나쁜 방법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일었다. 우리가 이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일 이후 승민이와 나의 모성애는 영원히 바뀔까? 화영은 경찰에 연행된 지 오래됐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승민에게 시선이 머물지 않았다. 아들은 방구석에 앉아 얼굴을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고통을 참으려는 듯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우리들 중 아무도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승민은 묵신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믿을 수 없어. 사랑하는 또 천사장 귀신이다. 나는 한 단어를 마음을 찢는 것처럼 들었다. 눈물로 충혈된 아들을 보며 나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화영이를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나는 내 아이 옆에 가서 승민 옆에 앉았다. 지금 어떤 말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손은 아들의 어깨에 가볍게 얹혔다. 아들아,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번 아파하는 게 낫겠다. 아픈 건 알지만 이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승민이 고개를 가로저자 눈물이 계속 흘렀다. 엄마가 아는지 나는 그녀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모든 말, 모든 눈빛, 나는 모두 진짜라고 믿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모든 말을 하지 않고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을 뿐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이에게 주려는 듯 팔짱을 낀 승민 씨를 끌어안았다. 알아요, 라고 내가 속삭였다. 엄마는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도 이것이 너에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여기 내 옆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엄마를 믿으세요. 잠시 후 나의 아들은 차츰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고 마치 마음속으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 같다. 엄마 나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진실을 모른 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고 눈빛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승민아,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실수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친절과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책하지 마. 내 말은 아들의 어두운 밤의 희미한 빛과 같다. 승민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아이가 이 일을 실제로 헤쳐나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승민 앞에 놓았다. 아들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녀를 사랑하고 항상 자녀를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영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교훈일 뿐이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교훈이다. 승민이 나보고 있으면 눈빛이 덜 칙칙해. 아이들에게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파도를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제아 파도가 남아있다. 화영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홀로 창가에 앉아 강남의 자등거리에서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내 행동이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면 내가 승민이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영원히 깨뜨렸나요? 그날부터 엄마와 아이의 집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승민이는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앉아서 시청하지도 않는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 방에서 보내고 필요할 때만 외출한다.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본다. 끌려가는 화영을 바라보는 승민이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생각났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이 한때 온전히 주었던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이를 보호함으로써 나도 우연히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믿음을 깨뜨렸나요? 어느 날 저녁,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중 엄마와 딸이 함께 정리하던 가족 앨범을 찾았다. 승민이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 마포에 있는 작은 집에서 모녀가 함께했던 날들, 모두가 추억의 필름처럼 떠올랐다. 나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요리할 때마다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가 바삭바삭 웃던 시절을 기억한다. 화연이를 평생 같이 가고 싶은 여자라고 처음 나에게 자랑했을 때 아이의 설레는 눈빛이 기억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가슴 아픈 조각일 뿐이다.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서 승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들이 밤을 나가자 식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란 눈이 번쩍 뜨였다. 엄마, 나 이거 다 만들어줘?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승민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엄마는 우리가 함께 앉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이 당신에게 매우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야. 승민은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화 안 났어요. 나는 엄마가 단지 나를 위해 잘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나는 말을 끊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실수는 당신에게나 당신이 준 감정에 있지 않다. 실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시간은 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는 언젠가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승민이는 약간 희망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시 시작해도 돼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특히 아들, 엄마의 착하고 진실한 아들.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승민이 웃는 걸 봤어요. 희미한 미소라도 우리가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불붙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있을 때 질문은 계속 나를 갉아먹었다. 내가 한 행동이 승민이가 다시 살아날 용기를 잃게 만들까? 아니면 제가 아들을 더 나쁜 결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일까요? 정답은 아마도 시간만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옳든 그르든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